내 연봉의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어요. 부의 추월차선으로 가는 비밀은 이 시간의 공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수익은 여전히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고요. 작년보다 잘 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엔잡러의 수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잉입니다. 제가 벌써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일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월 1,000만 원을 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꾸준한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익은 여전히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고요. 작년보다 잘 벌고 있습니다. 올해 3개월 만에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첫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었더라고요. 이거를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내가 언젠가 프리워커가 되고 싶다거나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내 수입 파이프라인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 엔잡러의 수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수익을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소득, 소극적 소득, 세 번째가 중장기 프로젝트, 네 번째가 단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지속적 수입. 지속적 수입은 좀 월급처럼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요. 내가 만든 내 일, 개인 프로젝트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는 일입니다. 제가 뉴스레터로 시작을 했던 다능인 커뮤니티 사이드에 유료 멤버십을 도입하면서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생겼어요. 뉴스레터는 무료로 구독을 할 수 있지만 유료로 구독하는 분들에게는 별도의 리포트를 주는 식으로 조금 더 고급 버전의 멤버십을 만들었고, 각자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정해서 함께 이루는 것을 돕는 그런 챌린지 형태의 한 단계 더 높은 멤버십도 만들어서 매달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들인데요. 첫 번째는 팀 포지티브 제로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랑은 일주일에 한 번만 제가 미팅을 하는 형태로 1년 넘게 같이 일을 해왔고요. 저는 브랜딩 파트너로서 그때그때마다 회사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왔고, 저는 자유롭게 일을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게 됐는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서 여기 위에 링크로 걸어둘 테니 참고를 해주세요. 두 번째 협업 파트너는 자아성장 큐레이션 플랫폼 민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온라인 리추얼 메이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음악을 듣고 글을 쓰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만들기라는 리추얼을 처음 론칭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매달 약 20명의 멤버가 모여서 각자 듣고 싶은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쓴 글을 공유하는 모임이에요. 매달 저에게 이 리추얼 메이커로 활동을 한 비용이 나옵니다. 저랑 그 브랜드 마케터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쓴 당시에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마케팅을 했던 하빈님이 창업을 한 회사예요. 하빈님은 이제 저를 옆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글을 쓰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제가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저를 좀 알아가는 과정이 저도 있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잘 이해하게 되면서 그거를 하빈님이 알아봐 줬기 때문에 리추얼 메이커로서도 제안을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되게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뭔가 내가 마음이 가는 게 있으면 그거를 계속 파고들어보고 꾸준히 기록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과정이 쌓여서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생기면 다양한 제안을 받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곳은 네이버 뮤직 앱 바이브입니다. 나만의 홈 오피스에서 라는 플레이리스트를 매주 큐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는 바이브 파티룸이라는 곳에서 제가 DJ처럼 같이 음악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큐레이션 비용도 매달 들어와요. 바이브와는 작년 7월부터
작년부터 이제 제안을 받아서 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바이브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음악회사에서 진행을 했던 다양한 음악 프로젝트들을 했던 것도 알고 계셨고 융지트 공간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제안을 주셨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의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어딘가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그 콘텐츠가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포드스테이츠라는 곳과 온라인 강연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안을 주신 분이 예전에 제 강연을 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제 노션 포트폴리오랑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제안을 주셨고 한 번의 기회가 좀 주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제가 어떤 브랜드의 앰베서더 활동을 하는 거를 갱신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 소득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콘텐츠를 만들고 나면 이후로는 월세처럼 내가 시간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저작권료 특허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나의 이야기로 온라인에 콘텐츠를 만드는 소극적 소득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게 가장 쉽고 무자본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의 공식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수입은 판매 개수 곱하기 개당 단가. 근데 여기에서 수입을 올리려면 판매 개수를 높이거나 아니면 개당 단가를 올리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당 금액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월급, 연봉이 시간당 금액을 받는 형태예요. 그런데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시간당 금액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내 연봉의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비밀은 이 시간의 공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온라인 콘텐츠로 소극적인 소득을 만들면 이 수입의 공식에서 판매 개수에 제한이 사라져요. 온라인 강연이나 온라인 PDF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그 콘텐츠를 알게 된 누군가가 이거를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매달 구매하는 사람이 계속 들어올 수 있고 팔리는 만큼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제 소극적 소득에는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연 콘텐츠예요. 클래스 101, MKYU, 퍼블리, 헤이조이스, 세바시랜드 이런 곳에 저의 온라인 클래스가 올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아티클이 있습니다. 유료 콘텐츠 플랫폼 퍼블리에 브랜드 마케터들의 이야기처럼 유료 멤버들만 볼 수 있는 저의 콘텐츠가 세 가지가 업로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 수에 따라서 매달 정산이 됩니다. 세 번째는 책입니다. 책이 중세를 찍을 때마다 인세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은 분들은 이 소극적 소득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들 이외에도 디자인을 하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템플릿을 팔 수도 있고요. 내가 찍은 사진을 셔터스톡에 올려서 소정에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엣지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에서 판매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소극적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초반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일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좀 길게 보고 에너지 분배를 해보세요. 세 번째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약 3개월 단위의 일들을 말합니다. 중장기와 단기 프로젝트는 모두 누군가가 저에게 제안을 준 경우인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마케터로 일을 했다 보니까 어떤 상품, 브랜드나 서비스의 마케팅을 함께 해보고 싶다는 제안이 종종 들어와요. 제가 정말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건 프리워커와 협업하고 싶어하는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장기 프로젝트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일정상 예산이 얼마인지, 일정상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엔 저는 분기별로 하는 일이 달랐고요. 작년 한 해 동안 한 6개의 중장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단건입니다. 단건은 한 번의 이벤트로 그치는 수익입니다. 강연료, 원고료, 인터뷰,
광고. 제가 처음 강연을 하게 됐던 건 브런치에 꾸준히 글을 쓰면서부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얻은 인사이트가 있다면 그거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도 한번 나눠보세요. 밖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쌓이면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강연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달 평균 2~3건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거진에서 의뢰가 올 때가 가장 많아요. 저는 이미 여러 권의 책을 냈기 때문에 제 글을 좀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매거진에서 의뢰를 준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독립출판물을 준비해 보거나 브런치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꾸준히 내 글을 보여주세요. 인터뷰는 매체마다 단가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브랜드화 하는 경우에는 꽤 많은 금액을 줄 때도 있고 어떤 미디어화 하는 경우에는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어디에 소개되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광고는 저의 인스타그램과 사이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유튜브에도 이제 조금씩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딱 맞는 방향을 찾지를 못해서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N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전부 수익 구분은 이 4가지 형태에 들어갑니다. 프리워커로서 일할 때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지속적인 수입원과 소극적 소득을 늘리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언젠가 소속되지 않은 채로 좀 더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좀 사이드 프로젝트로 여러분이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의 능력이 실제로 시장에서 팔릴지, 내가 이 일을 같이 했을 때 나를 누군가한테 또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또 새로운 일로 연결이 되는지, 내가 회사 밖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안에 있을 때도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본업이 우선이겠죠? 본업을 잘 하면서 내가 남는 자유 시간에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꾸준히 만드는데 이걸 소극적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사이드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사이드의 비중이 커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차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과 길이 보이면 어떤 결심과 전환을 이루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프리워커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분명 과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만큼 너무 보람차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걸 꿈꾸는 분들이라면 꼭 작게라도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4월부터 저는 또 다른 시작일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다니던 회사도 3월 말까지만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의 지속적 수입원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만든 사이드라는 이 일에 조금 더 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본격적인 도전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더 이상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 했던 경험들 때문에 독립적으로 길을 만들어 나가면서 나는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좀 붙은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가보면서 알겠죠? 저는 저만의 속도대로 방향을 잘 찾아서 이 흐름을 타고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즐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과정도 여정도 저는 너무너무 응원을 하고요. 저는 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